기원전 9600년 당시 한 왕국은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섬이었으며 이 섬에선 위대한 왕과 막강한 군사력이 존재하여 대륙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고 하였죠. 이 섬의 이름은 아틀란티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에선 곳곳에 신비로운 과일이 열리고 모든 건물이 금과 은으로 덮인 풍요로운 땅이었던 말 그대로 전설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풍성했던 나머지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탐욕스러워지자 이에 분노한 신은 섬에 화산 폭발과 대홍수 등 대재앙을 내려 하룻밤 만에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로 인해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이처럼 거대한 문명을 이룩했던 전설의 이상국가가 하루아침에 바닷속 깊숙이 잠겨 고대부터 현재까지 아틀란티스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이자 신비한 대륙이었던 아틀란티스는 그 이후에도 전세계 고고학자들에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세계 곳곳에서 과거의 아틀란티스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안에서는 수많은 지역이 꼽히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했던 지역 도거랜드가 전설의 아틀란티스였다는 가설입니다. 과거 신석기 시대엔 현재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처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이어져 거대한 반도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이것을 도거랜드라고 불렀었죠. 고고학자들은 도거랜드가 기원전 18,000년경부터 5,500년까지 이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근 지역 어부들의 저인망에 각종 유물이 발견되게 되면서 도거랜드의 아틀란티스처럼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도거랜드는 과거에 해수면 낮은 곳에 위치하였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대륙 전체가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죠. 이를 통해 도거랜드가 전설 속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등장했고 실제 2014년엔 영국의 존일 교수팀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도거랜드에서 유적이 발견되고 난 후 연구팀과 정유사들이 협력하여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곳이 과거 언덕과 계곡, 큰 습지, 호수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내게 되었고 당시 빙하기가 지나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진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르웨이 해안 부근에 거대 해저사면이 붕괴되어 도거랜드의 높이가 5m 이상인 쓰나미가 발생하여 섬 전체가 바닷속으로 침수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두 번째 가설은 신비의 대륙 아틀란티스는 테라섬, 현재의 산토리니 섬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1969년에 그리스의 고고학자 갈라노플로스에 의해 발표된 내용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유력한 학설로 자리잡고 있었죠. 가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화산 폭발 등 자연 재앙으로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되는데 테라섬 또한 지형 일부가 기원전 1500년경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괴멸되었었죠. 플라톤은 책을 저술할 당시 9000년 전 아틀란티스가 아테네와 전쟁을 했다고 기술하였지만 갈라노플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한 도시가 아니었고 플라톤보다 9000년 앞선 시기가 아니라 900년 앞선 시기인 기원전 1400년경에 존재했다고 하였죠. 그리고 테라섬에도 당시 그리스의 훌륭한 문명이었던 미노스 문명이 발달하였고 해상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였는데 산토리니 남쪽의 아크로틸이라는 고대 도시에 프레스코 벽화들이 발굴되면서 그 근거를 뒷받침하죠. 여기에 더해 그리스의 고고학자 마리나토스는 산토리니 섬에서 고대 청동기 시대 유적을 발견한 데다 아틀란티스의 상징인 원형 수로들도 여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처럼 테라섬은 아틀란티스 섬의 문명과 멸망 과정까지 겹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플라톤이 9000년 전이라고 한 것이 900년 전일 경우라는 전제하에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 가설은 모로코에 위치한 수수마사 지역이 과거의 아틀란티스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컴퓨터 전문가 미하엘 휘프너는 아틀란티스를 찾기 위해 기존 연구자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컴퓨터 전문가답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아틀란티스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그 단서로는 하나의 단서가 아니라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서술한 내용 중 여러 지형적 조건을 고려한 수십 개의 단서였죠. 예를 들어 북쪽엔 거대한 산맥이 있고 근처에는 코끼리가 살았거나 살 수 있어야 한다. 아틀란티스는 반드시 바다와 접해 있어야 한다. 아틀란티스는 적색, 흑색, 백색 바위로 지어져야 한다. 이러한 단서들을 추려내어 휘프너는 지역들을 곧장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고대 아테네를 중심으로 터무니없이 멀리 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략 반경 4,700km까지 아틀란티스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죠. 이후에 그는 총 400개의 구역을 선별하였고 구역 중에서 아틀란티스의 여러 조건들과 부합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모든 조건을 거의 다 부합하는 지역이 단 한 곳이 나오게 되죠. 그곳은 바로 수수마사.
수스마사는 아프리카 모로코 서부 해안선에 접해있는 지형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아틀란티스의 후보지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아 이 소식은 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스마사엔 아틀란티스의 구조와 비슷하게 동심원으로 추정되는 지형이 남아있었고, 놀라웠던 것은 플라톤이 설명한 색들의 암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수스마사의 조사가 막 시작할 무렵 히포나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모로코 국왕이 소유한 땅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모로코 정부 또한 발굴 목적이 무슬림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고대 도시의 발굴엔 큰 관심이 없었죠. 거기에다가 휘포나는 2013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수스마사의 진실 여부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이자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아틀란티스. 세계의 지역 외에도 모리타니 지역의 사하라의 눈 등 수많은 후보지들이 고대 아틀란티스 지역이라고 제시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가설일 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향한 호기심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정말 플라톤의 단순한 소설일지 실제할지는 미스터리지만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깊은 바다 밑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당호박이었습니다.